방사관 가속기 유치와 관련해 지역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호남 정치권이 평가지표 재조정을 요구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급식 중단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꾸러미를 학생 가정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도내 산불 발생은 모두 10건으로 산불 위험지수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주 폐기물 소각장 신설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주민 건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이 향후 청주시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부지 선정과 관련해 지역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호남 정치권이 평가지표 재조정을 정부 여당에 요구하자 충북에서는 부당한 압력이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최근 호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이유로 평가지표의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입지 선정 발표를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정치권의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포항에 들어서 있는 방사관 가속기의 사용 빈도를 살펴봐도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용 비율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1조 원대 국책사업 선정에 있어 균형 발전이라는 지표가 높게 작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공식적인 절차 과정을 거쳐갖고 확정됐고 이미 공포가 됐어요. 그리고 공모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평가지표 자체를 바꾼다는 얘기는 원점으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방사관 가속기의 유치를 위한 충청권 전체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방사관 가속기의 청주 유치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충청권 대학 전문대학 협의회장들도 충북 유치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간단한 화강암 기반으로 부지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부지 선정 요건을 갖춘 최적지다. 이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가장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클러스터로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테크노파크는 충북 오창 방사관 가속기라는 문구에 현수막을 달고 비행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벌써 2달째 등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농가들의 시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오늘 청주를 방문해 미사용된 학교 급식 예산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 학생 가정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입니다. 창고 가득 마늘이 쌓여 있습니다. 한 주에 1톤씩 나가던 마늘이 학교 급식 중단으로 판로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대로 개학이 계속 늦어질 경우 2억 원에 달하는 마늘을 폐기 처분해야 할 처지입니다. 일단 쌓여있는 재고도 재고지만 지금 밭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마늘이 심겨져 있어요. 이제 5월 중순부터 수확을 하게 되는데 개학이 더 미뤄지게 되면 수확에 돌입이 되게 되면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학교 급식 중단으로 식자재를 납품하던 농가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도내 전체 생산량의 30% 이상이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만큼 농가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와 교육청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 학생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학교 급식 중단으로 지난 3월과 4월 사용되지 못한 충북 지역 학교 급식 예산은 12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 예산을 활용해 초중고 학생 가정에 10여 가지의 각종 농산물을 담은 꾸러미를 무상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청주를 방문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제작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학교 급식용 농산물의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또 전국적으로 잘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농식품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법적 한계점 등을 보완해 빠르면 다음 주부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학생 가정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올 들어 우리 지역에서는 벌써 10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단양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는데 도내 전역의 산불 위험 지수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 산불 현장에 소방 헬기가 물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강풍을 탄 산불은 사흘째 이어져 무려 축구장 1000개가 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주말 단양군 가곡면과 어상천면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화마의 뒷모습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다행히 초기 진화에 성공해 대형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감식반이 조사를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때 바람이 워낙 세갖고 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추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도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58%는 3월에서 5월 봄철에 몰려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산불 위험을 키우는 겁니다. 산림청은 지난 23일 산불 위험 경보를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쪽으로 대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그 불이 지나가는 흔적이 있으면 그쪽으로 대피를 하시면 다시 불이 그쪽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올 들어 충북 지역 산불 발생은 모두 10건으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울산과 함께 8번째로 많았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지난주 폐기물 소각장 신설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향후 청주시의 소송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주 1심 재판부가 청주시 부기면 폐기물 업체의 행정소송을 기각한 근거는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이 업체의 사업권보다 우선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오창 후기리의 폐기물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ESG 창원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지난 2월 금강유역 환경청이 주민 반발에도 사업 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했지만 청주시는 건축 허가 등 모든 재량권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업체는 시의 행정권 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시는 앞서 3건의 폐기물 소각장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허가 용량을 초과해 시설을 설치한 폐기물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 소송과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한 소각장 적합 통보 취소 소송, 그리고 침출수를 유출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가 제기한 소송은 시가 1심에서 승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는 이런 환경권이나 아니면 그 건강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주장을 할 생각입니다. 한편 지난주 1심에서 패소한 해당 업체는 곧 청주시를 상대로 항소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진천의 한 조합 아파트 입주민들이 최근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조합과 건설사 간 공사비 문제로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건데 황당한 건 조합원 세대는 빼놓고 일반 분양을 받은 세대만 경매로 넘겨뒀다는 사실입니다.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본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입주를 시작한 진천군의 한 조합원 아파트. 일반 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설사가 조합 측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아파트를 강제 경매로 넘긴 겁니다.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저 같은 일반 직장 다니고 있는데 거의 20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더 황당한 건 총 340세대 가운데 일반 분양을 받은 55세대 등만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사건은 건설사가 추가 공사 대금 약 5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조합에 변제 의무가 있지만 추가 공사 대금을 의결할 때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별 조합원에게는 변제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사가 조합원들을 상대로는 채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되면서 조합의 나머지 재산, 즉 일반 분양과 미분양 아파트, 상가 등을 강제 경매로 넘긴 겁니다. 지난해 3월 이 같은 일이 발생했지만 입주민들은 지난달에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조합 측은 건설사가 분양과 준공을 책임지기로 했는데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대금을 못 줬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대주보에 있는 것만 이제 불합리하게 지급이 됐다라는 것만 돼 있지. 건설사 측은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입장입니다. 판결로 이거는 줘야 된다라고 정리가 된 거잖아요. 지금 52억이. 저희가 지금 책임 분양증이고 책임 준공이고 그거가 별개로 우리 추가 공사에 대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같은 건설사와 조합의 갈등에 결국 일반 분양자들만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조합원들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일반 분양자들은 보통 피해가 없다라고 모두 알고 있었고 저희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조합과 건설 문제, 어떤 채권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경매 들어온 것도 좀 화가 나고 억울한 것도 있지만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경매 취소 등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 하지만 건설사 측은 경매가 취소된다면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애꿎은 입주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2,630농가 2천여 헥타르에서 냉해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충청북도는 정밀조사를 진행한 뒤 다른 작물을 심을 때 필요한 대파대와 농약 살포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구직 활동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4인 가구 소득 기준 569만 9천 원 이하인 경우이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수급자, 학생 등은 제외됩니다. 공군사관학교 내에서 비행교수가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확인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3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해 공군사관학교를 비롯해 비행교육부대 전체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의 폭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법은 무면허 교통사고를 눈 감아주겠다며 고등학생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2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 B군의 무면허 사고를 목격한 A씨는 경찰에는 자신이 직접 운전한 것처럼 속여 B군의 운전 사실을 은폐한 뒤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박의 성지로 꼽히는 충주 비내섬 캠핑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시는 비내섬과 봉황섬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연휴식지로 지정되면 생활 폐기물 투기는 물론 취사, 야영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